사실 별로 그거는 이미 앞에서 한 얘기들에 대해서 다시 풀어놓은 거라서 뭐 크게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건 괜찮긴 한데 네.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고 그럼 선미로 넘어갑시다. 이제 선미는 주로 뭐에 영향을 준다고 했었냐면은 점성 저항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마찰 저항의 아니지 형상 저항. 마찰 저항은 어떤 배든지 어차피 물에 잠긴 면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손을 댈 수가 없고 형상 저항. 아니면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점성 압력 저항이란 말도 배웠죠. 맞아요? 원래는 압력 저항이 그냥 이상 유체에서 해석을 했을 때 앞뒤에 뭐 파도를 만드는 그로 인한 압력밖에 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좀 해보니까 점성으로 인해서 유동이 에너지를 잃으면서 압력이 선수랑 선미랑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 그로 인한 저항이 점성 압력 저항이에요. 이게 영향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추진 성능에도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아직 추진 성능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으니 주로 점성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배는 선미가 되게 급격히 변하고요. 비슷한 배인데 선미가 완만히 변하는 배가 있다고 하게요. 좀 차이가 있죠? 이쪽 부분이. 차이가 있죠? 그러면 점성 압력 저항 측면에서 보자면은 여기서는 유동이 이 배 밑면을 따라가면서 에너지를 꽤 많이 잃을 거예요. 아니, 따라간 길이가 이 정도잖아요. 이 배에 비하면은 이 배는 이제 이 정도 따라갔으니까 마찰로 인해서 에너지를 잃은 양이 이쪽이 더 크겠죠. 맞아요? 그럴 거잖아요. 봤을 때. 이쪽 이제 에너지 마찰로 인해서 계속 잃고 그 다음에 위로 따라서 선미 곡선을 따라서 올라갈 건데 올라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압력이 다시 정체점 쪽으로 가니까 압력이 커지고 맞아요? 속도는 압력이 커지면 속도는 느려져야겠죠. 아니, 서로 더했을 때 일정하다는 게 원래 이상 유체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서 압력이 쭉 오다가 압력이 다시 커지는데 여기서는 얘도 압력이 커지긴 커지겠죠. 근데 밑에가 완만한 배랑 급격히 변하는 배랑 봤으면은 누가 더 오면서 에너지를 많이 잃었어요? 얘가 많이 잃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회복되는 압력이 어떻게 돼요? 누가 더 압력이 잘 회복되겠어요? 덜 잃은 애가 잘 회복은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가해지는 P가 회복되고 있는 압력이 여기서 회복되고 있는 압력보다 높을 거다. 이해되세요? 아니, 얘는 에너지를 많이 잃었으니까 마찰로 오면서 그러니까 다시 회복돼봐야 얼마 안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에너지를 덜 잃었으니까 다시 압력이 회복되는 구간에 다 회복이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선수에서는 당연히 압력이 정체점으로 인해서 되게 높을 거고 여기서는 P가 낮아질 거고 여기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얘는 뭐 한 이 정도 됐다고 하면 얘는 여기도 아니지 배 꽁무니에 가가지고 한 반절 정도 회복이 됐다고 칩시다. 이해되세요? 이 그림? 뭐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컨셉으로 이해를 하셨을 때 그러면 점성 압력 저항은 어느 방향 성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은 점성 압력 저항이잖아요. 배 길이에 평행한 방향으로 배 길이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만 적분을 한 게 압력 저항이잖아요. 맞나? 원래는 표면 따라서 수직인 걸 다 적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 길이 방향만 취하면 그게 압력 저항이에요. 맞아요? 저항이잖아, 저항.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보면은 얘는 어차피 P가 작고 얘는 좀 커질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미 쪽에서 가해지는 이쪽 방향 힘이 누가 더 크겠어요? 이 방향으로 가해지는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표면의 수직으로 되더라도 요거 분해는 하잖아요. 흰 방향. 그렇죠? 이게 실제 압력인데 걔를 이 방향 분해는 할 거고 그러면 얘만 유효한 저항 성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 빗면을 다 적분을 한 거랑 얘랑 비교를 하자면은 요쪽이 더 뒤에서 앞으로 회복되면서 밀어주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보면은 앞이랑 뒤랑 압력 차이가 얘보다 얘가 더 커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점성 압력 저항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앞에서 오는 유동이 마찰로 인해 에너지를 잃고 뒤에서 다시 압력이 증가를 하는 상황에서 앞뒤의 압력 차이가 점성 압력 저항이다라고 했잖아요. 유동이 오다가 여기 앞에서 정체점 근처에서 압력 만들어주고 다시 이쪽 쭉 가다가 다시 속도 증가했다가 여기서 속도 감소하면서 맞죠? 속도 감소하면서 압력이 다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정도랑 원래 앞에 정체점에서 닿은 압력이랑 차이만큼이 배가 뒤로 밀리는 게 점성 압력 저항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배 밑에가 뚱뚱한 거랑 날씬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날씬한 쪽이 그래도 점성 압력 저항이 좀 더 작더라라는 거를 이제 이걸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가 뒤가 날씬하면은 점성 압력 저항이 좀 줄어들 거다, 작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서 배 라인즈 그려놓고 서로 간격이 뭐 잘 보면은 저항이 클지 안 클지 볼 수 있다 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라인즈가 급격히 변하겠죠. 되게 간격이 가까울 거예요. 라인즈를 그려놓으면은 그레디언트가 커서. 얘는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은 배가 선미 쪽도 저항이 줄어드는데 공헌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사실 이번 챕터에서 선미 관련해서 다루는 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추진 쪽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 말고 저항 측면에서는 선미는 점성 저항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는 책에 나와 있는데, 그럼 왜?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왜는 회복되면서 압력이 점성 압력 저항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상 이게 먼저 빨리 이게 선 밑쪽으로 곡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점성 압력 저항이 줄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얘보다 배수량이 작죠.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짐을 많이 못 싣는다 관련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선미를 날씬하게 해야 점성 저항이 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원래 얼마 정도의 배수량을 해서 짐을 싣고 싶었잖아요. 그 얼마 정도의 배수량은 어디로 가요? 선수로 밀어주죠. 그러니까 선수는 좀 뚱뚱해질 수 있고, 그 뚱뚱해진 선수를 어떻게 맞춰줘요? 부력 중심이 앞으로 이동을 하고 구상 선수를 앞으로 빼가지고 뭐 부피를 좀 더 채워준다거나 뭐 등등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선미를 날씬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고, 물론 고속선은 그냥 선미를 날씬하게 해도 될 만큼 원래 배수량이 작기 때문에, CB가 작아서 배수량이 원래 작으니까 선미를 충분히 날씬하게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선미 설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오히려 저속선들이다. 왜냐면은 배수량을 얼마 이상은 해줘야 되고, 아무리 LCB를 앞으로 몬다고 해도 그걸 말도 안 되게 앞으로 몰 수는 없어요. 잘해봐야 한 2~3%거든요. 선수 쪽으로. 그러니까 선미를 극단적으로 날씬하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설계에서 무리를 하면서 아니면 감안을 하면서 선미를 적당히 날씬하게 해줄 수 있죠. 원하는 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EF라는 거 배웠거든요. 얘를 도입계수라고 했나? 이거 뭐라고 썼어요? 1 빼기 C PF 곱하기 L오버 B였어요? 맞아요? 선수가 얼마나 날씬한지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앞쪽은 프리즘, 그러니까 주연계수, 1에서 주연계수를 빼준 거니까 선수를 둘러싼 공간에서 선수치 배수량만큼 빼준 거예요. 얘가 크면은 선수가 날씬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수를 둘러싼 공간에서 선수의 부피만큼 빼줬으니까 남은 공간이잖아요. 배 주위에 남은 공간이에요. 어떤 기둥으로 집어 넣었을 때. 그래서 얘가 커지면은 배가 날씬하다.
라고 이 1 빼기 얘가 하면 배가 날씬하다. 그 다음에 L 오버 P가 커지면은 폭보다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날씬한 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새로 배울 거는 이 R이라고 돼 있나? 이 N이 A. 결속계수라고 하는데 왜 결속이냐면 도입은 엔트런스고 결속은 런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CP 곡선 배울 때 이렇게 되는데 중앙 평행부 끝나서 선수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게 엔트런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미에서 중앙 평행부 끝나고 선미에서 AP까지를 거리를 우리가 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엔트런스라고 하고 여기서 결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속 계수는 도입 계수랑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은 F가 아니라 A를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선수가 얼마나 날씬한지를 보인 거였어요. 선수가 얼마나 날씬한지. 얘가 커지면, 도입계수가 커지면은 선수가 날씬하다예요. 뚱뚱하다가 아니라. 얘가 커지면은 선 B가 날씬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림 5-22, 157쪽에 보시면은 배가 프루드 수에 따라서 프루수가 높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날씬한 배다잖아요. 날씬한 배고 그 날씬한 배들은 이 A가 결속계수가 커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선 여기 책에 보시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루수가 커지면은 날씬한 배가 쓰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그 구역이 3개로 나눠 있죠. 하나는 컨벤셔널, 그 다음에 세미 바지, 바지라고 해가지고 3가지가 있는데, 컨벤셔널은 그냥 일반적인 뒤쪽에 있나 보다. 뒤쪽에. 네. 그러니까 컨벤셔널은 배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배가 뒤로 갈수록 좁아지긴 하는데 그게 좌우로 좁아지는 형상이 컨벤셔널이고, 옛날 배들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거고, 바지형은 뒤로 갈수록 선 B가 위로 올라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 저번에 얘기했듯이 컨테이너 선 모형이거든요. 근데 선 B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밑에 볼록 튀어나온 데는 프로펠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되어 있는 타입이 여러분들 책 뒤에 보시면 158쪽에 보면 어떤 타입이겠어요? 그림 5-25를 봤을 때 5-25 보면 타입이 뭐 U타입이라고 U타입, 바지 타입, 밸런스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U타입이 컨벤셔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바지는 똑같이 있죠. 앞에 그래프랑. 배가 뒤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니까 얘를 바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여요? 그림 봤을 때? 그렇죠? 선미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바지 타입이라고 해서, 그러면 바지 타입은 네, 저런 거고, 이제 책에 보시면은 그림 5-23 컨테이너 선이 아까 오른쪽에 있던 그림이었고 그게 제가 보여드린 배였죠. 그렇게 된 거는 선 위로 갈수록 이게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타입이니까 걔가 바지형이라고 보면 되기는 한데, 이제 진짜 정확히 얘기하자면 바지형은 아예 그냥 위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선 B가. 근데 요즘 배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모이면서 올라가거든요, 위로. 그런 거는 이제 뭐 밸런스 타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완전히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지는 뒤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타입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뒤로 갈수록 이 배선 B가 뒤에서 보면은 진짜 이렇게 올라가는 타입이에요. 선미로 갈수록. 그럼 여기 잘라가지고 보면은 여기 라인들이 하나씩 대응되겠죠. 그런 게 이제 진짜 바지 타입인데, 요새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얘는 줄어드는 게 이쪽으로 줄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타입이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밸런스드 타입이고, 그 다음에 아예 옆으로 뒤로 갈수록 옆으로 줄어드는 선미 형상이 옆으로 줄어드는 타입이 있다면 그게 U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에서 얘기를 하고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배들이 이제 짐을 실는 배의 입장이거든요. 배수량형 선박이니까 주로 짐을 많이 싣고 뭐 사람보다는 짐을 많이 실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이런 배들을 할 때 저항 성능도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하는 게 복원 성능이라고 하거든요. 선박 계산 때 배웠죠. 배가 기울어지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성능이 복원 성능인데 여러분들 선박 계산 때 배웠을 때 복원 성능을 좋게 하려면 같은 배를 복원 성능을 좋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좋아져요? 무게중심을 아래로 까면. 근데 이제 배 화물에 따라서 무거운 화물을 실으면 무게중심을 아래로 까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화물이 무겁다면. 근데 화물이 무겁지 않은 배가 대표적인 게 뭐 컨테이너선, 그 다음에 사람도 화물이라고 치면 여객선도 가벼운 편이에요. 화물들이. 그런 배는 무게중심을 아래로 깔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보건 성능이 좋아지냐면은 수면 쪽이 넓어지면 좋죠. 맞아요? 기억 잘 안 나요? 수면 쪽 면적을 넓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제트 커브 배울 때 보면은 같은 배수량인데 여러분들이 네모난 걸 띄울 때랑 그 다음에 흘수는 같다고 칠게요. 흘수는 같은데 폭이 뭐 얘는 세모니까 2배 정도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각도로 기울었을 때 누가 더 복원 모멘트가 커져요? 세모 모양이.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기울기로 기울었을 때 우리가 복원성은 어디서 발생이 돼요? 기울었을 때 물에 잠긴 부분이 한쪽이 더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배가 이렇게 있고 수면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기울면은 원래는 중앙선 따라서 부력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기울면은 이쪽이 더 많이 잠겼잖아요. 그럼 부력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력 중심이 중앙선에 무게중심이 물론 놓여 있겠지만 무게중심보다 부력중심이 더 밖으로 이동하니까 부력 곱하기 모멘트 암을 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 모멘트 암 값이 뭐예요? 그게 GZ잖아. 네. 그래서 같은 배수량의 물체더라도 폭이 넓으면은 근데 폭이라는 게 어디의 폭이에요? 수면에 놓여 있는 폭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쪽을 넓게 가져가면은 어쨌든 배가 기울었을 때 복원성이 더 좋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선 요거 그림부터 그립시다. 그러면 기울어진 각도 세타라고 놓으면은 이런 네모 모양은 복원성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얘는 조금만 기울어도 물에 잠긴 부분이 훨씬 더 멀리 밀려나거든요. 수면 쪽이 넓으면은. 그러니까 물에 잠긴 쪽이 더 멀리에서 더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모멘트는 커져요. 말 그대로 GZ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뒤에 가면 푹 깔아앉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복원성을 확보하기가 좀 애매한 배들은 수면 쪽을 넓게 해주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은 복원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배가 어떤 배들이라고 했어요? 화물이 가벼운 배들. 화물이 가벼운 배들은 되게 빨리 가는 배들이거든요. 빨리 가는 배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날씬하잖아요. 그걸 다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 배를 보시면 이제 선수 선미 똑같긴 한데 선수도 보면은 위로 갈수록 넓어지죠. 맞아요? 우리가 플레어라고 하는 거가 넓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배가 있을 때 좀만 기울어져도 선수 쪽에 물에 잠기는 부분이 저쪽으로 많이 밀려나요. 부력 중심이 꽤 많이 이동을 하게끔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수 쪽 복원성을 보는 거고 뒤쪽은 어떤 타입이에요? 뭐 정확한 바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거의 바지라고 봤을 때
좀만 기울어도 물에 잠긴 부분이 많이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수면 근처의 면적을 최대한 넓게 가져가려고 하는 설계로 아까 얘기한 바지형 선박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선이라고 하면 안 되죠. 화물선에서 좀 빨리 가야 되는 배들은 되게 화물이 가벼우니까 보건성이 안 나와서 저렇게 조금만 기울어도 수면 쪽 근처에 이 배수량, 부피 변화가 멀리에서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타입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선수는 V자로 만들고 선미는 바지로 만들고 하는 게 일반적이 돼요. 근데 뭐 저속으로 가는 배들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어차피 무게중심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잘 안 뒤집어져요. 그러면은 구태여 선수를 뭐 V자로 한다거나 뭐 선미를 바지로 할 이유도 없죠. 안 그래도 배가 뚱뚱해야 되는데 V자형 선수는 이게 전통적인 V자형 선수고요. U자형 선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둘 중에 누가 더 배수량이 크겠어요? 당연히 U자형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어차피 짐 많이 실어야 되니까 저속선은 U자형 선수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보건성은 얘보다는 좀 안 좋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짐이 무거우니 상관이 없다라는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이제 책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어디부터 보냐면은 161쪽. 그래서 161쪽에 보시면 그림 5-26이 이제 말 그대로 U자형이랑 V자형 선미 기준인데 요것도 그러니까 U자형이면은 컨벤셔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V자는 밸런스드 아니면 바지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 책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애매한 게 막 바지라고 얘기했다가 U타입, V타입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이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알고 책을 보는 게 좋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림 5-26에서 V타입은 정확히 얘기하면 밸런스드 타입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바지에 좀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U타입이 있죠. U타입은 말 그대로 선미가 U자 모양으로 생겨서 폭 방향으로 좁아지는 경향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림 보면 그래 보여요? 딱히 뭐 그러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네. 뭐 근데 그러니까 실제 배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딱 눈에 띄게 그리진 못하니까 이 정도면 U타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2에 선미 형상과 형상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형상계수 구하는 게 과제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형상계수를 어떻게 구하냐가 아니라 형상계수가 얼마 정도 되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형 실험 결과를 분석을 하는 게 과제잖아요. 그럼 이제 했을 때 궁금한 게 K를 구했는데 걔가 얼마쯤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잖아요. 얼마쯤 나와요? 원래는 한 0.1, K는 0.1에서 막 0.3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근데 뭐 과제 해본 사람 알겠지만은 그 정도 나오게끔 하면 잘 된 거고 그것보다 많이 크거나 작으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그 프로하스카 방법에서 4제곱이 4제곱이 아니라 뭐 2제곱에서 8제곱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바꿔보시면 돼요. 그걸 바꿔서 K 값이 정상적인 아니면 적당한 범위 안에 오게 돼야 되는데 그 적당한 범위라는 게 얼마냐라고 하면은 책 162쪽에 K 값에 대한 범위들이 일반적으로 되어서 써져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라고 준 배가 CB가 얼마예요? 배수량 안 알려주고 CB 알려줬죠. 0.65. 이제 컨테이너선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0.65 정도 되면 K는 얼마가 돼야 돼요? 0.1에서 0.15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배를 뚱뚱하게 만들면 당연히 형상 저항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저번 챕터에서 3장에서 얘기했듯이 형상 저항이 커진다고 하면은 K가 커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CB가 큰 배들은 형상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같이 알고 가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그 형상계수를 구하는 게 그래서 사실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는 과정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엑셀에서 추세선 따가지고 y좌편 구하면 되는데 그 K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조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K가 얼마쯤 나오면 된다라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K 값이 얼마인지를 구했다고 해도 실제로 모형 시험 하는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배를 하든 간에 비슷하게 절차로 해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오늘은 누가 해서 K가 얼마, 내일은 누가 해서 K가 얼마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잘 고려를 해서 표준화가 되어 있는 데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과제같이 오늘 이거 한 케이스만 한번 이 한 배만 해보자. K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값이 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그 오락가락 하는 것만큼 배 저항 추정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해석하는 게 3차원에서 K가 들어간 3차원 해석이 마냥 쉬운 거는 아니에요. 제대로 하자고 하면은 지금 뭐 과제에서야 여러분들이 결과에 대한 보장 없이 그냥 해보는 거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정한 K 값을 비슷한 선형에 대해서 일관되게 뽑아내는 것도 기술이라면 기술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쓰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내용들이 이것저것 있긴 하는데 선미 형상 5.4.3 5.4.3에 선미 형상과 반류비 추력 감소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몇 분 됐어요? 어이구 너무 긴데? 잘랐다 갈게요.